좀 어쩜 저럴 수 있을까? 저 당도 나름 수십 년의 그 선거 경험이 있는 정당인데. 예. 자, 김병철님께서는 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글 주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차광호 의원님 화이팅 부드럽게 또는 날카롭게 비평 너무 속 시원하게 해주십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이제 해주셨고요.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자 김용태 의원, 김용태 의원이 이렇게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? 네. 여기에 대한 효과가 네. 어제까지는 자 그러면은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, 네. 뭐 그건 오케이. 오늘 근데 이재명 출당 누굽니까? 윤석열 출당 문제 딱 이야기하니까 여기에서 그냥 도리상 아니다라고 하면서 김용태도 사실 내세웠지만 아무런 효과나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. 이렇게 그렇죠. 봐도 되겠죠. 일단 사람들이 김용태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. 예.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당의 최연소 의원인데 유일하게 저 후보 교체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라더라. 뭐 이 정도가 지금 알려지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김용태라는 젊은 정치인이 어찌 보면 지금 당대표의 위치에서 후보랑 같이 다니는 건데 예. 그러면 이 사람이 후보한테 플러스가 될 만한 존재감을 발휘를 해야 되겠죠. 예. 김문수 후보가 기대한 건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. 첫째는 자신을 불편하지 않게 말 잘 듣는 비대위원장이 필요했을 거고 이제 권영세한테 뒤었으니까. 예. 다른 한편으로는 이준석을 의식하면서 또 본인의 나이를 의식하면서 젊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같이 하는 모습 이런 어떤 그 장면을 원했을 텐데 그 외에 그 김용태라는 사람이 일종의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실질적인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뛴다거나 당내의 각종 잡음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뭘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캠프 안에 김문수 씨를 옹유하고 있는 일종의 사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거나 그런 역량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냥 후보가 가자니까 따라다니고 후보가 시키는 일 후보가 못 가는 데 가가지고 땜빵하고 그리고 그 캠프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캠프에 얹혀 다니는 모습일 것 같은데 예. 뭘로 보나 뭐 패착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초이 애니님께서 이제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글 아이고, 주셨는데요. 뭐 이제 표현을 제가 그대로 읽지는 못하겠습니다. 하여튼 이제 함량 미달만 모아놨다라는 이야기고, 우린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고 단결해서 투표해야 한다. 그럼요.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좀 선행적으로 시청 여러분과 함께 최 의원과 나누는 이유는 의외로 선거운동을 너무 못할 거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렇죠. 발언을 하면 설화가 엄청 나올 것이다. 김문수 쪽에서.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상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. 또는 논쟁하기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있고, 여기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기 굉장히 잘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 TV 토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수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, 이제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되느냐,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데 상대하고 경합을 해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준 이하의 상태로 돼버렸다고 했을 때 압도적 표차를 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좀 오늘 꼭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. 첫째는 오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. 이제 아무리 대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느끼고 또 많은 분들이 호응과 지지를 보내주신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 그 안에서 대세라는 흐름에 그냥 편승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불나방들이 또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첫 번째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두 번째는 국민들도 국민들이지만 언론도 이미 이재명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전제하고 어떤 질문이나 기사가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지를 결정할 거다라는 식의 생각이 전제가 된 질문들이 이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거 승리 이후에 그 지지한 국민들이 실망하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모아서 나가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정책을 또 홍보할 때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그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아무래도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이 이제 토론 과정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준비된 모습, 그러니까 국난 극복을 위한 지도자의 모습, 이런 것들이 좀 확고하게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. 정규재 선생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지적 훈련이나 지적 성숙이 필요했던 기간이 있는데 최근 한 10년을 그냥 아스팔트에서 있으면서 공백이 생기고 그간에 무슨 이상한 전과만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
극복하려면 정말 치열하게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그분이 과연 토론 현장에서의 그 수준 있는 공방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. 그러면 거기서 이준석의 어떤 말장난이나 이재명의 묵직한 한 방에 무너지기 십상일 텐데 그럼 김문수 무너지면 이게 끝나는 문제냐. 그게 아니고 그냥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쓰면서 자꾸 발목 잡기를 할 때 그것이 나중에 이 나라의 어떤 상처나 후유증으로 남지 않게 하는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민주당 캠프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.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2주 정도 지금 이제 투표일까지 21일이 남았는데 네.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 너무 실력이 떨어진다는 게 드러나면 네. 자당에서 경쟁했던 후보나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 이거 정말 아니다 이제 이러면서 혹시라도 예. 그런 일은 안 생기겠죠. 혹시라도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대선 포기야라고 하는 선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예. 좀 들어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끝까지 어떤 가기는 분들인데 가겠죠. 끝까지 가겠죠. 가는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 워낙에 너무 심해서요. 이거 지금 보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좀 즐거움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대한민국 국힘 또는 국힘 후보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 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좀 저 당의 진짜 보수 지향적인 정말 진정한 보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있다면 예. 지금 선거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은 윤석열과의 손절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죠. 네. 그래서 후보가 싫더라도 따라오게 만들어야죠. 예. 그래야지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미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지금 누가 봐도 국민들이 저 내란을 저지른 파시스트 정당을 따라가고 그쪽으로 다 모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란 말이에요. 예.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질러 놓고 망가뜨린 그 땅 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건강한 보수가 좀 잘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결국 이 사람들은 그런 싹도 튀어내지 못할 만큼의 불임 정당이고 저렇게 함께 그냥 다 벼랑 낭떠러지로 지금 함께 몰려가서 결국 몰락하지 않을까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 구독, 좋아요.